네, 안녕하세요. 루채널 루입니다. 오늘 시황 관련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지난주는 이제 금요일날 이제 미장이 이제 휴장이었죠. 이때 이제 PC가 나왔는데, 뭐 PC는 뒤에서 뉴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자, PC를 기다리면서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어요. FOMC에서 이렇게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FOMC의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이제 PC인데, 그걸 갖다 기다리면서 옆으로 횡보를 쳐주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증시는. 자, 국장도 비슷합니다. 국장도 역시나 FOMC 때 갭을 띄우면서 이런 식으로 좀 큰 폭으로 올랐죠. 자, 그리고서 옆으로 횡보를 때려주고 있고, 이 횡보를 때리는 거는 미증시도 횡보를 때리니까 따라가는 모습도 있지만, PC 데이터를 한 번 더 확인을 해야지, 그러면 정말로 이제 금리 인하를 세 번을 할지 한 번을 할지, 파월이 얘기했던 게 진짜인지, 진짜로 세 번을 할 수 있는 건지, 그 데이터를 확인을 하자라고 하면서 옆으로 횡보를 때렸다. 요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특정 섹터에 쏠림이 있었죠. 반도체 섹터에 좀 쏠림이 있다 보니까 상승 후에 좀 옆으로 횡보를 때렸지만, 어느 종목들은 좀 빠진 종목들도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나 뭐 이제 하이닉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좀 수급이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이어가면서 외국인 수급은 좀 양호하게 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를 보게 되면은 일주일 보더라도 이거 400주 이거 빼면은 알죠? 400이 아니요. 400억을 빼면은 사실상 7천억, 뭐 2천억, 6천억 일주일 내내 환율이 굉장히 높은 와중에도 좀 이렇게 잘 들어와주는 모습은 되게 긍정적이에요. 전주에도 굉장히 세게 들어왔었죠. FOMC 이후에 막 1조 8천억씩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이탈하는 모습 없고 계속 꾸준히 매수가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양호합니다. 기관 같은 경우도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뭐 두 개 더하면은 한 5천억, 6천억 정도 되죠. 6천억 정도인데 오히려 나간 것도 한 6천억. 그러니까 그냥 사고 팔고 이 정도로 움직임이 없고, 외국인이 잘 들어왔다. 그러면서 개인이 좀 이탈하는 모습이 좀 많이 나타났었다. 그냥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에서 개인들 이탈이 좀 많이 나타났고, PC가 잘 나왔으니까 오히려 개인들 한번 더 털어낼 수 있는 그런 자리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여기부터죠. 5일 치면은 자, 하루 빠지고 여기도 하루밖에 빠지지 않았어요. 코스닥은 이렇게 좀 수급이 좀 연속적으로 뭐 강하진 않았지만 연속적으로 들어왔던 적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보시다시피 뭐 파란색이 굉장히 많이 껴있죠. 아랫단만 보더라도. 자, 근데 코스닥도 괜찮게 좀 들어와주는 모습이고, 개인들 조금씩 쉬어가는 모습 나오면서 코스닥도 좀 상승으로 좀 전환할 수 있겠다. 다만 우려스러운 거는 환율은 좀 우려스럽긴 해요. 환율은 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환율이 조금 걸리다 보니까 요 부분은 계속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 자체는 전체적으로 다 좋았어요. 그리고 선물에서 보더라도 외국인이 현물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선물도 좀 양호하게 가져가는 모습, 기관은 뭐 조금 나오긴 했는데 뭐 크게 우려할 정도의 수량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증시자금을 보게 되면은 증시자금도 55조 정도로 이제 개인들 자금이 좀 들어와주는 모습이죠. 앞전에서는 뭐 52조, 51조, 53조, 자, 요 정도의 움직임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는 55조 정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신용이 조금 늘어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자금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신용이 한 18조 뭐 초반대, 18조 중반대 요 정도에서 지금 19조까지 한 1조 정도 늘었거든요. 자, 1조 늘면서 어차피 예탁금도 거의 그 정도 비슷하게 늘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수가 지금 상방으로 가고 있고, PC가 나쁜 데이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상방을 갖다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신용으로 해서 문제가 생길 만한 이슈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크게 우려할 만한 내용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난주에 GDP하고 PC가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PC는 어차피 금요일 날 저녁에 나왔으니까 국장에는 뭐 타격을 줄 수가 없었고, 미증시도 금요일날 휴장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PC 데이터는 나왔지만 미증시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월요일날 좀 우리 장 초반에 이제 미선물 움직임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때 이제 채권 금리도 같이 좀 확인을 해야지, 미국이 이런 반응으로 가는구나, 약간 그렇게 좀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 7시 정도부터 이제 좀 선물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죠. 자, 어쨌든 지난주로 좀 돌아가면은, 자, GDP가 좀 괜찮게 나오면서 지수들이 뭐 횡보는 했지만 횡보 와중에서 나름 그래도 좀 최고치를 한 번씩 건드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시장이 막 너무 안 좋게 떨어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를 하는 거는 이건 최악이에요. 근데 시장이 안 좋은 시장이 막 GDP도 올라가고 막 돈도 좀 돌고 그런 상황에서 인플레가 살살살살 꺾이면서, 자, 그랬을 때 금리 인하를 때리는 거는 굉장히 훈풍에 불 수 있는 그런 금리 인하예요. 자, 근데 지금은 GDP가 괜찮게 나오면서
그러면서 인플레도 살살 꺾이는 건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뭐 0.1 됐든 0.2가 됐든 어쨌든 간에 하향으로 계속 추세는 전환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금리 인하를 한 것도 아닌데. 자, 그랬을 때는 연준이 생각하는 연착륙이 지금 가능한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라고 시장은 반응했기 때문에 다우하고 S&P 500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최고치를 찍어주는 모습이 아니었었냐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PCE가 제일 중요했죠. PCE가 전년 대비해 가지고 2.8% 정도 상승을 했다. 뭐 예상치 부합했다. 자,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뭐 앞에 있는 내용들 뭐 다 필요 없어요. 1월 달에 2.9%였어요. 2.9%였고 2월 달 이번에 나온 데이터가 2.8%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쭉 내려오다가 CPI는 옆으로 지금 횡보를 때렸잖아요. CPI는 옆으로 횡보를 때렸지만 PCE 같은 경우에 그래도 하향 추세는 계속 이어가는구나. 그리고 연준이 가장 많이 보는 거는 CPI보다도 PCE예요. 그리고 실질적인 더 와닿는 데이터는 PCE가 맞아요. CPI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잡히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PC가 좀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어쨌든 간에 0.1 됐든 0.2가 됐든 떨어지는 방향성 자체는 끊어내지 않았다. 그래서 인플레는 계속 하락하고 있네라고 볼 수 있었던 거고요. 그게 가장 긍정적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YOY죠. YOY가 이렇게 빠진 거고 MOM을 보면은 자, 2월 달은 0.2% 상승이었어요. 1월 달 같은 게 0.7로 좀 안 좋게 나오긴 했어요. 1월 달 좀 안 좋아 가지고 이거 인플레 이러다가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다시 반등하는 거 아니야 했을 때 요 반등이나 아니면은 막 옆으로 가는 요런 모습들, 자, 요런 모습들에 대해서 파월이 지난번 FMC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내려가긴 내려가되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내려갈 거다. 이렇게. 그래서 1월은 계절적인 요인이고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요런 장면들이 조금씩 나온 거지. 나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2월 달에 정상적으로 움직일 거고, 그리고 파월은 그렇기 때문에 금리나 3회를 갖다가 계속 언급을 했었어요. 자, 이 3회를 갖다가 뒷받침해주는 데이터가 PCE예요. 자, 이 PCE가 이번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시장 방향이 움직일 수 있었는데, 파월이 3회를 얘기했는데, 웬만한 매파적인 애들은 막 1회밖에 못한다. 이거 지금 여기서 금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걸 뒷받침해주는 PCE가 잘 나왔잖아요, 지금. YOY, MOM 잘 나왔죠. 자, 그러면은 시장은 방향성은 상방은 맞아요. 그래서 상방으로 계속 우상향해서 갈 거다. 뭐 당연히 인플레이션도 이렇게 가듯이 뭐 시장도 분명히 이렇게 가겠죠. 자, 그래서 우상향만큼은 방향성은 잃지 않았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이제 파월의 좀 발언 자체가 조금 아쉽기는 했어요. 뭐 FMC에서 워낙에 너무 비둘기적이었죠. FMC에서는. 자, 여기서 너무 비둘기적이었으니까 이번에 살짝 거기다가 PC마저도 너무 좋았어요. PC도 저는 저 정도면 되게 잘 나왔다고 봐요. 부합했고 0.1 빠졌고 하향 가능성 계속 보여줬고, 그러면은 PC 괜찮았으니까 당연히 시장은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두 발언으로 조금 눌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PC 물가지수에 막 좋아하긴 했어요. 근데 예상하고 일치해서 흡족은 했는데, 자, 근데 아직은 다 오진 않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살짝 눌러주는 멘트는 있었어요. 왜? 지금 FMC에서 본인이 너무 비둘기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시장도 막 너무 좋아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한 번 정도 이렇게 구두 발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원론적인 얘기예요, 전부 다 보면은. 자, 이번에 보게 되면은 내용은 뭐 긍정적으로 얘기했던 거는 뭐 질의응답에서 자, 무언가 예상치 부합하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다. 그러면서 파월은 자, 만족감을 갖다가 나타냈습니다. 왜? 연준은 어쩌면은 계속 한 차례 금리 인하를 할 수도 모른다라는 이런 우려가 계속 있었어요. 파월이 3회라고 FMC에서 3회를 할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좀 분위기를 좋게는 줬는데, 자, 근데 연준에서는 한 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PC에서 확인을 하자는 거였어, 우리가. PC에서 만약에 데이터가 계속 파월 말대로 잘 나왔으면은 이거 한 번이 아니고 3회로 가는 거야. 약간 요런 분위기거든요. 자, 근데 PC가 잘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이제 만족감을 좀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그리고 일부 매파 인사들한테는 이제 올해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PC가 잘 나왔기 때문에 파월은 좀 괜찮게 움직일 수 있었겠죠. 그런 분위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파월은 자, 올해 3회차 3번의 금리 인하 가능성 갖다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이번 PC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PC가 되게 중요했었고, 한번 FOMC 상승 후에 옆으로 횡보를 했잖아요. 국장이든 미장이든. 그게 전부 다 PC를 한번 확인하고 가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시장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랬었고, 자, 그런데 자, 파월은 미국의 경제는 여전히 탄탄하다. 뭐 GDP를 보더라도 탄탄하죠. 뭘 보더라도 탄탄해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매파 인사들이나 연준의 다른 의견들도 어느 정도 약간은 조금
그쪽으로 좀 가주는 그런 모습, 그냥 구두로서 좀 눌러주는 모습. 워낙에 PC도 잘 나왔고 FMC도 괜찮았었고, 그리고 파월 그 전에 FMC 발언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구두로 눌러줄만 해요. 그래서 이게 시장을 갖다 눌릴 가능성은 크게 없어 보입니다. 이 내용 때문에 시장이 눌린다?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워 보여요. 그냥 적당히 요렇게 올라갈 걸 갖다가 적당히 올라가게 좀 눌러놨다, 이 정도로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뭐 시장에서는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파월은 미국 경제에서 급격한 둔화가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 인하가 더 확대될 수 있고, 금리 인하가 더 확대될 수 있고 좋은 내용이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기대한 것만큼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금리는 예상보다 더 오랫동안 동결될 수 있다. 자, 이거는 그냥 가정이에요. 인플레이션이 기대한 것만큼 떨어지지 않는다. 근데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냥 구두를 한번 누르려고, 안 좋은 얘기 뭔가 조금 던져줘야 되는데 그냥 원론적인 얘기 한번 더 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첫 시기로는 대충 6월을 꼽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PC가 잘 나왔다면 유럽 쪽이 먼저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ECB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있더라도, 임금 인상이 있더라도 그냥 신속한 금리 인하를 때려버리겠다라는 그런 분위기죠. 그러면서 스웨덴이 지금 5월에서 6월, 자, 지난번에 스위스가 좀 이제 좀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스웨덴이 지금 이제 5에서 6월 정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시사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ECB 이쪽 이사 같은 경우에도 자, 통화 완화 지점이 점점 가까워 왔다, 약간 이런 발언들 좀 나와 있고, 자, ECB의 빌르루아 이쪽도 지금 4월에서 6월 정도에는 첫 금리 인하가 좀 필요하다. 너무 늦으면 안 된다. 뭐 미국이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좀 천천히 해도 약간 그런 게 좀 있는데, 자, 유럽 같은 경우에 너무 늦어지면은 소비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이 안 좋을 수가 있다. 그래서 소비를 우선 살려야 되니까 우선 분위기를 좀 바꿔주려면은 조금 한번 금리 인하 해주는 모습이 조금 필요하다. 4월에서 6월 사이에. 그러니까 미국보다 조금 빨리 해야 된다는 약간 그런 게 좀 깔려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늦더라도 유럽은 만약에 미국이랑 비슷하게 6월에 하거나 아니면 한 5월, 6월 정도에 유럽은 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미국은 지금 요 상태로 계속 이어간다면은 PC나 나머지 데이터들이 크게 이상한 데이터만 안 나와준다면은 미국도 한 6월에 진행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든도 어차피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데이터,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어느 정도 좀 내려오는 모습이 나와야지 바이든도 금리 인하가 하겠구나, 약간 이런 분위기를 깔면서 대선에 조금 도움이 되겠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페드가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갖다 내리게 되면은 사실상 바이든은 좋아요. 왜? 지금 못 잡고 있는 중도층이거든요. 중도층들이 힘든 게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자 부담이 늘었고, 이자 부담 때문에 이제 실질 소득이 줄은 거예요. 실질 소득이 줄었으니까 소비가 주는 거고, 그러면서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하는 게 중도층이에요. 중산층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이거예요. 근데 이분들을 갖다가 표를 갖다 얻기 위해서는, 이분들 표를 얻으려면은 금리 인하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얘네들 내는 이자 부담이 떨어질 거고, 그러면은 내가 받는 월급이 동일하더라도 실질 소득은 올라가겠죠. 그러면 내가 좀 여유가 생기니까 소비도 좀 하고, 좀 여기 그래도 바이든 덕분에 좀 살만했네. 원래 금리는 연준이 움직이고 막 시장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사람들은 뭐만 하면 다 대통령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이 내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바이든 때는 좀 먹고 살만했어, 약간 요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바이든 표가 조금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든도 금리 인하를 갖다가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은 대선 때 바이든이 그 정도 기대한다면은 바이든이 꽂아놓은 게 파월이죠. 사실상 파월을 저 자리에 앉힌 거는 바이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파월도 어느 정도는 금리 인하를 할 생각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바이든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바이든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냥 트럼프 지지율은 계속 봐야 돼요. 어차피 11월까지는 지지율은 계속 보셔야 됩니다. 자, 트럼프가 뭐 금전적으로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그래도 드왁 종목이 좀 이제 미증시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트럼프의 그 합병한 게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좀 돈을 끌어올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거 빼고 나서는 돈이 굉장히 부족해요. 지금 바이든은 모금을 하면은 굉장히 쉽게 잘 땡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전적으로 지금 바이든이 좀 여유로워요. 그래서 조금 이겨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트럼프가 거의 좀 더 강했었는데, 트럼프가 바이든에 비해서 이제 한 4% 정도 더 강세를 보였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1% 차로 역전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데이터고, 자, 이랬을 때는 거의 동률인 가능성이 좀 높아요. 여기저기 막 지역마다 좀 다르겠지만 7개 경학주에서는 지금 이러한 곳들이 있고, 자, 제외한 나머지 6개 주에서 지금 격차를 굉장히 좁혀놨고, 그리고 일부 주에서는 오히려, 일부 주가 어디 몇 개였죠? 맹추격했고, 그리고 일부
7개 중 2곳은 오히려 동률인 이런 상황까지 좀 만들어놨다. 그래서 좀 괜찮아졌다. 그래서 얼추 좀 이제 좀 비등비등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트럼프가 다시 또 역전으로 또 올라오는지 그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앞전에 이제 금리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패드워치를 좀 확인을 해야 되죠. 패드워치를 보게 되면은 자, 5월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금리 동결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냥 동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월은 뭐 당연히 동결이고, 자, 6월 어차피 4월은 FOMC가 없거든요. 그래서 4월에 FOMC가 없다 보니까 4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실적 때문에 움직여요. 실적만 괜찮으면은 아무리 연준 위원이고 뭐가 나와서 막 발언을 하더라도 실적만 괜찮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막 증시는 화랑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5월에 어차피 금리 인상할 건 아니니까 어차피 동결이니까 뭐 매파적인 발언만 안 나온다면은 웬만해서 5월까지도 저는 나쁘지 않게 좀 보고는 있어요. 자, 근데 6월에 만약에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다.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그 순간이 사실 저는 그때부터는 시장이 이제 힘들어지지 않을까. 다들 원래 그거거든요. 채권이랑 다르게 주식은 먼저 선반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6월까지는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면서 올라와요, 웬만해서. 그리고 6월에 금리 인하를 땅 때리면은 어느 정도 찔끔한 1, 2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좀 힘들어요. 눌림 받고 뭐 하고 하면서 약간 박스권을 그릴지 아니면은 좀 하락도 좀 보여줄지 그런 게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금리 인하를 실질적으로 시작을 하면은 오히려 그때부터는 이제 실제로 이제 대출을 받는 그런 곳이나 아니면은 채권 쪽 이런 쪽에서 좀 움직임이 나오지. 뭐 이쪽보다는 좀 그쪽이 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지금 말하다 좀 딴 데로 좀 샜는데, 자, 6월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61%로 뭐 나쁘지 않아요. 지난주 봤을 때가 66%였거든요. 근데 61%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다음 주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움직임 한번 봐야 되는데, 파월의 바람도 좀 섞여 있고 PC 데이터가 좀 적용되는 그런 것까지 좀 가봐야지 좀 확인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인하 가능성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국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자,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이스라엘은 사실 지난번에도 이제 휴전을 하려고 하다가 또 못했죠. 안 했죠, 사실상. 안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랑 미국 간의 관계가 조금 안 좋아지면서 미국에다가 이스라엘 대표단을 갖다 보내려고 했던 것도 뭐 안 하다가 다시 뭐 재협상을 하느니 이런 얘기 나오다가 다시 또 얘기가 또 나오는 게, 이스라엘 하면서 휴전 협상을 갖다 31일 날 카이로에서 재개를 하겠다. 자, 31일이면 지금 오늘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이네요. 자, 그러면은 내일 국장 시작 전에 만약에 휴전이 합의가 됐다라고 하면은 조금, 그래도 이것 때문에 막 어마무시하게 올라갈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하나 악재는 그래도 좀 해소를 했구나,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가 됐든지 간에 좀 휴전이 됐으면 좋겠는데, 좀 다른 쪽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이렇게 휴전 협상을 해놓고 지금 또 다른 쪽에서 좀 전쟁을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거든요. 자, 이스라엘이 또 시리아랑 레바논을 공습을 하면서 친이란 세력하고 이제 전면전이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헤즈볼라 쪽인데, 헤즈볼라가 하마스보다 좀 더 강해요. 근데 헤즈볼라 쪽을 갖다 지금 원래 왔다 갔다 했어요. 미사일은 계속 왔다 갔다 하던 사이였어요. 지금 헤즈볼라랑 또. 근데 좀 강하게, 좀 저렇게 세게 때린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좀 세게 때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친이란 무장 세력을 강력 공격을 했고, 자, 이스라엘은 레바논 접경 지역에 있는 자국민을 10만 명을 이미 대피를 시켜놨습니다. 전쟁이 혹시라도 일어나면은 거기서 이제 전쟁을 할 거니까. 자,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란까지 전쟁에 끌어들이면은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긴 공격하는 건 나는 인정 못한다. 미국은 계속 반대했어요. 이스라엘한테 하마스랑도 휴전하라고 했고, 그리고 헤즈볼라랑도 싸우지 말라고 계속 했는데 말을 들어먹지 않은 거죠. 자,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어먹어서 지금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하마스랑 지금 하마스랑 이번에 만약에 휴전을 한다면은, 휴전을 하고서 이쪽에다가 전투력을 갖다 좀 더 가지 않을까, 약간 이런 우려도 조금 생기긴 해요. 그래서 휴전하는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휴전 후에 헤즈볼라랑 더 싸우는지 그거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네타냐후가 이제 뭐 헤즈볼라에 맞서란 이런 압박을 좀 받았다. 말도 안 되죠. 자, 어쨌든 그랬다는 거고. 자, 이스라엘 쪽은 저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가지고 러시아 테러를 했던 게 우크라이나다. 약간 계속 우크라이나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라는 연관 증거도 우리가 확보를 했다. 자, 그러고 용의자도 한 명을 체포를 했다. 근데 이 증거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했어요. 자, 어쨌든 그랬는데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종전을 위한 움직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크라이나를 더 세게 때리려는 명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뭔가 협상할 때, 딜 때릴 때 협상을 하기 위한 뭔가 그 바탕을 깔기 위한 뭔가 카드 하나 쥐고 가겠다는 약간 그런 모습으로 전 보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계속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러면서 러시아가 또 얘기를 하죠. 자, 우크라이나의 국정이 바뀌었다. 어디서 얘기를 했냐면은 어디서 뭐 질문이 나왔어요. 자, 무슨 대변인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관련한 질문이 좀 나오자, 자, 우리에게는 새로운 실체가 된 4개 지역이 있고, 자, 우크라이나에서 뺏어온 4개 지역이 본인들 거라는 거예요. 자, 이는 모두가 고려해야 될 현실이다 라고 했어요. 이 현실이라고 얘기한 거 보면은 이미 이거는 자기들 땅이고, 이거는 나중에 협상을 하든 종전을 하든 종전을 할 때 우리는 이 4개 지역은 전혀 뱉어낼 생각이 없다. 다시 돌려줄 생각이 없다. 이거는 기본으로 우리 거고, 그 다음에 그 다른 내용으로 이제 종전 협상을 해야지, 이 4개로 협상할 내용은 아니다. 이미 이건 우리 거다. 여기서 이제 이미 우리가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투표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푸틴 대선 투표도 여기서 진행을 했어요. 4군데에서도. 자, 그러다 보니까 절대 여긴 주지 않겠다라는 내용이어서 어쩌면은 요러한 내용으로 좀 가면서, 니네가 러시아에 테러를 했잖아. 자, 우리는 무력으로 뺏은 것도 우리는 인정을 하게 되면, 뭐 약간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저걸 갖다 카드로 좀 가져가려는 그런 모습 아닐까. 근데 뭐 종전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아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푸틴이 이거 대선 끝난 다음에 약간 저걸 종전 카드로 썼으면 이미 종전 카드로 좀 써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모습이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전쟁도 조금 더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는 게 좀 내용입니다. 뭐 이외에 뭐 크게 뭐 중요한 내용들이 별로 없었어요. 뭐 가장 중요했던 건 PC 하나였죠. 저 데이터가 가장 중요했었는데, 저 데이터가 결국은 시장을 이제 끌어올릴 거다라는 기대감은 계속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부터 이제 좀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들이 좀 봐야 될까 쭉 보면은 볼 게 별로 없어요. 뭐 제조업 지수, 뭐 제조업 관리자, PC가 괜찮게 나온 상황에서는 이게 그렇게 힘을 쓸 건 아니에요. 힘을 쓸 내용들이 아니에요. PC가 만약에 안 좋게 나왔다거나 아니면 예상치보다 0.1 정도 올라가지고 전월이랑 만약에 똑같이 나왔다. 전월이랑 동일하게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옆으로 갔다라고 하면은 이런 데이터들이 점점 중요해져요. 근데 내려가다가 예상한 것만큼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애들이 조금 안 좋아도 뭐 크게 시장이 무너지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이런 애들 그냥 패스하시면 되고, 오히려 그 발언들이 좀 많아요. 연설들이 되게 많아요. 보면은 뭐 이제 쿡 연준 이사가 이제 발언하는 내용들이 있고, 자, 요건 좀 볼만하겠네요. 졸츠 데이터, 뭐 이거는 좀 앞전 데이터긴 한데, 이거는 어차피 이거 본 다음에 금요일 날 되면은 이제 실질적인 이제 고용 데이터를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금요일 날 나올 고용 데이터를 맛배기로 좀 본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보우먼 연설이 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윌리엄스 연설도 또 하나 있고요. 메스터 연설 하나 있고요. 자, 델리 연설 하나 있고요. 이 연설들에서 매파적으로 막 떠들어주면 또 시장은 좀 움찔움찔 하거든요. 그래서 연설로 여기는 조금 무너뜨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는 대체로 연설이고 무슨 데이터를 기다리진 않아요. 데이터는 고용 데이터만 기다린다. 자, 그러고서 한 수요일 날 이제 ADP 데이터가 나오죠. 그러니까 졸츠 나오고 ADP 나오고, 자, 그리고 서비스 이쪽도 볼만은 한데 PC 나온 상황이어서 막 그렇게까지 뭐 이런 고용 데이터가 희한하게 막 말도 안 되게 나와주면 이런 걸 보기는 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않다. 그냥 무난하게 예상치 근접한 데이터 나온다. 그러면 이런 애들 뭐 나와봐야 뭐 그렇게 크게 막 신경 안 쓸 정도가 되니까 뭐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페드 뭐 스피커스 있고, 파월 의장도 또 연설이 하나 또 있죠. 그리고 부의장 바가 연설 또 하나 있고요. 자, 계속 있어요. 연설들이 좀 있어서 이게 좀 흔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설 때문에 흔들리는 그런 거는 좀 있을 거는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규 수급수당 청구 건수 전부 다 고용 데이터예요. 데이터들 좀 볼만한 거는 다 고용 데이터예요.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 날이죠.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당 임금.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시간당 임금이에요. 시간당 임금 또 떨어져야 돼요. 지난번에 떨어졌잖아요. 또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4.3 이었거든요. 4.3에서 4.1을 예상을 하니까 4.1로 내려가면 양호하겠죠. 뭐 MOM은 좀 올라간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MOM이 지난번에 좀 많이 빠지긴 했어요. 좀 희한하게 많이 빠졌으니까 요 정도 나쁘지 않아 보여. 한 요 정도만 나와줘도, 자, YOY가 더 중요하다 좀 보기 때문에 MOM보다는 MOM 조금 변동성 약간 있어요. 계절적인 변동이나 뭐 전월 대비 막 특수성 이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게 4.1까지 빠져준다? 이건 되게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이렇게만 빠져주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동일하게 나온다. 3.9, 3.9. 이게 실업률이 또 너무 빨리 올라가도 또 문제고, 지난번에 3.9까지 한 0.25 올랐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3.9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3.9가 나온다고 하는데, 뭐 4.0 정도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4라는 단위를 딱 보여줘야지, 아, 이거는 금리 인하 지금 안 하면 안 돼. 약간 이런 분위기가 한 번 정도 더 올 수도 있거든요. 이걸 완전히 침체하라고 하기에는 또 애매해요. 다른 데이터가 좋으니까.
나오니까. 그래서 실업률 정도가 4 정도가 딱 나와준다 라면 시장은 크게 올라갈 수 있겠죠 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뭐 토요일 날도 보험은 또 연설도 있고요. 연설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볼 거는 고용 데이터를 봐야 되고 연설을 봐야 된다. 그 외에 더 봐야 될 거는 테슬라 이제 1분기 출하 이제 발표가 좀 있어요. 뭐 국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이제 잠정 실적이 좀 나오는 것도 하나 있죠. 그런 것처럼 이제 실적 전에 좀 나와주는 데이터들이 좀 인도량 이런 거 데이터들이 좀 있는데 그런 거 좀 움직임을 좀 봐주실만 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용 데이터 그리고 테슬라 1분기 데이터 그리고 연설들 연준 위원들 연설들이 좀 있으니까 연설들 중에서 보시면은 인터넷 잘 뒤져보시면 그런 거 있어요. 그 위원들마다 매파인지 중도인지 뭐 비둘기인지 그런 거 막 그림으로 이쁘게 해놓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잘 보시면은 이번에는 매파가 좀 연설을 하네 약간 살짝 피했다가 약간 돌아오자 요런 것도 좀 되니까 그렇게 좀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장 걱정이었었던 거는 환율이에요. 환율. 지금 환율이 올라가다가 뭐 저는 좀 내려오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좀 내려와서 자, 여기였었죠. 원래 요 라인이었었는데 자, 여기 좀 내려와서 좀 그래도 좀 이제 좀 살아나네 좀 괜찮아지나 보다 했는데 아니 앞전에 있었던 웬만한 고점을 다 돌파를 하고 이 위에서 지금 움직이거든요. 1300 지금 50원을 막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최하 상단은 지난번에 최상단을 보는 곳이 1360원이에요. 1360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죠. 뭐 전에는 뭐 1450, 1500 근처까지도 갔으니까. 자, 근데 어쨌든 간에 나쁜 거는 자, 요런 식으로 좀 상향으로 가고 있는 큰 터널 안에서의 움직임이에요. 자, 요런 식의 움직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하방으로 좀 꺾여야 되는데 자, 얘가 다시 또 치고 뭐 내려오고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어쨌든 상향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거는 좀 좋진 않아요. 이거는 방향 자체는 좋지 않아요. 뭐가 됐든 이가 내려오는 모습이 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조금 환율은 좀 계속 확인을 해야 된다. 뭐 얼마가 됐던지 간에 이 하단이 좀 깨져야 돼요. 자, 하단이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자, 요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위로. 뭐 사실 이거는 23년부터 보는 지표니까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자, 근데 이게 좀 떨어져 주는 모습이 좀 나오는지, 이 하단이 좀 내려가는 모습이, 이 상승 터널이 깨지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나오면은 좀 시장 괜찮아지겠구나, 약간 좀 강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좀 이거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외국인 아직 이탈 없어서 다행인 거죠. 자, 그리고 국채금리는 좀 빠졌죠. 국채금리는 파월 그 FOMC 때 이제 좀 양호하게 좀 나오면서 이렇게 좀 시장에 좀 빠져주는 모습 앞에 있었던 그래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약간 요런 모습 볼 수 있거든요. 약간 요런 모습 이렇게 보면은 요런 모습이 있어서 얘가 요 아래로 좀 빠져주는지 대략적으로 한 4.2% 돼요. 여기가 4.2% 아래로 좀 빠져주는지 그러면서 4.1 뭐 4% 이런 단위를 좀 내려와 주는지 그러면은 얘는 이 상승 터널을 깰 수가 있거든요. 그럼 하방으로 이제 내려오면서 한 요런 자리까지 또 다시 기대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국채금리 좀 빠져주는지 이번에 저는 PC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리 뭐 이번에 파월 연설이 있다 한더라도 PC 자체가 데이터가 더 중요하니까 얘네는 좀 빠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래서 좀 얘네는 좀 긍정적으로 좀 갈 것 같고 환율이 조금 아쉽죠. 환율이 조금 빠져주는지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환율과 동일하게 유가까지 지금 오르다 보니까 조금 국장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시장 물가는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국제유가는 역시나 얘도 저점 계속 올라가죠. 저점이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터널을 갖다 만들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얘네가 좀 어떻게 좀 끝나려면은 그래도 좀 중동에서 전쟁이라도 조금 그것 때문에 오른 건 아니지만 전쟁이라도 조금 끝났네 약간 그러면서 유가가 좀 진정되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오늘 만약에 이스라엘이랑 그쪽 하마스 쪽 전쟁이 좀 끝나는지 좀 봐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요런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리가 굉장히 저항이죠. 어떻게 보면 강한 저항이에요. 자, 앞전에 이렇게 저항들이 있었던 이런 자리들이 다 있는 곳이고 이 구간을 돌파할 거냐 안 할 거냐 지금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환율도 위태로운 상황이고 유가도 솔직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지금 오히려 국채만 지금 좀 진정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얘네들이 이제 좀 누가 하나 더 진정이 돼야 돼요. 유가가 먼저 떨어져 주든 환율이 먼저 좀 떨어지든 둘 중에 하나는 좀 빠져줘야지 시장이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거든요. 근데 국채 하나만 지금 이렇게 빠져서는 될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좀 더 빠져주는지 지속적으로 좀 체크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국장 다시 돌아보면은 뭐 크게 우려할 부분이 없어요. 자, 여기서는 이미 이 강한 저항 구간을 갖다가 넘어섰고 이 넘어선 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고 여기서 나쁜 데이터가 안 나오고 여기서 외국인 수급도 양호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가지고 국장도 이제는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한 게
정말 이제 3,000포인트 가나 약간 이런 기대도 한번 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 해봅니다. 자, 그래서 지켜보도록 할게요. 계속 어차피 이제 저는 고개를 들었다고 봐요. 가장 중요했었던 이 저항 구간들, 이 오랜 저항 구간들을 이제 넘어서고 이 위에서의 움직임 드디어 보여주니까 천천히 우상향 계속 이어가는지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도체 쏠림보다는 반도체에서 이제 좀 퍼지는, 뭔가 좀 다른 섹터로 좀 퍼지는 그런 모습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영상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주도 좀 투자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